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은 고민 많으신 파닉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글 뗀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참 파닉스라는 그런 또 장벽을 만났어요. 한 번은 넘어야죠. 그죠? 제가 고학년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충격을 받았던 건요. 파닉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영어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한글을 못 읽으면서 한글책을 두꺼운 걸 읽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제대로 짚었어야 되는 그 시기를, 네, 이게 약간 이렇게, 약간, 유야무야 지나가고, 학원 레벨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제대로 발음을 할 줄 모르는 영어 단어들이 적혀 있는 두꺼운 책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실에서 네, 너무 이렇게 재밌어 보이게 읽고 있길래 읽어보라고 했는데, 파닉스를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이들, 그럼 파닉스를 무조건 해야 되나요? 무조건 해야죠. 네,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글자를 보고 읽을 줄 알아야 그 언어를 네, 배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 언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말하고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듣고 말하는 아이가 아니라 영어책을 읽을 줄 아는 친구고 영어로 글도 쓸 줄 아는 친구라는 그런 큰 그림이 있잖아요. 영어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네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어떻게 하고 놓친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나 나름 이제 제가 그 좀 생각해 본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시기 언제 시작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요. 아이가 한글도 못 된 아이가 파닉스를 하는 건요. 네 절대 반대입니다. 한글 먼저 떼세요. 한글은 뗐어요. 책도 한글 책은 잘 읽어요. 이제 파닉스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6살이에요. 이건요, 이 친구가 한글을 빨리 뗀 거지 파닉스가 늦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초등 친구들,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요. 영어책 읽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어 파닉스 뗀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초등 입학 전에. 그 파닉스 좀 빨리 뗐다고요. 나중에 뭐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네. 파닉스를 빨리 떼고 늦게 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요. 그 결과잖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느 수준의 독해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바라볼 때 초 3학년 영어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것과 네, 고등학교 수능시험에서 영어 영역에 만점을 받는 것 어떤 걸 바라보고 가시는 건지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둘 다 얻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걸 잡으려다가 이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파닉스를 할 때가 됐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면요. 일단 듣기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돼요. 말하기는 한마디도 못해도 괜찮아요. 네, 말하기는요, 때가 돼야 나와요. 아이가 충분히 듣고 나면요, 그걸 따라하거나 그걸 말로 해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어느 정도 자랑하고 싶어 할 때, 그때 말을 해도 충분하고요. 두 가지. 충분히 듣고 충분히 읽는 거, 이 두 가지를 계속 하고 계시다 보면요. 네. 어느 순간 아이가 파닉스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질 때는 한글을 할 때처럼 아이가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 라고 물어보거나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혹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아이가 그 문자 자체에 궁금증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시작하시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전혀 글자에는 관심도 없는 7살, 8살 친구들한테 파닉스를 강요한다고 해서 그거는 그 원리를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2학년, 3학년 레벨이 높아져도요, 그 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친구들은요, 제대로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외국인을 만나고 더 레벨이 올라갔을 때 오히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는 이 글자를 제대로 발음해서 소리내서 읽는 거를 잘 못하는데 라고 자기 혼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시기보다는요, 아이한테 가장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효과적으로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파닉스 때문에 뭐 6개월 파닉스를 하는 반, 네. 6개월 동안 파닉스를 한다는 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파닉스를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애들을 굳이 6개월의 학원비를 내고 내 6개월 동안 겨우 파닉스 하나 떼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 저의 답답한 마음 아시니까 댓글 좀 남겨주세요. 파닉스는 6개월 동안 할 게 없어요. 그 원리를 깨우치면 되는데 원리는 한 달 안에도 깨우칠 수 있고요. 한 달 안에 된다는 거를 6달 동안 끌고 있으면서 일단은 6개월 과정을 다 듣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나치게 길어요, 아이한테. 그 앞에 3달 놀고, 학원비 내지 말고 놀고요. 그냥 영화에 노출만 시켜놨다가 나중에 3달 바짝해도 결과적으로는 6개월에 끝난 애와 3개월에 끝난 애가 끝난 시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일찍 시작하려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6개월치의 학원비를 낸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파닉스예요. 파닉스는요, 엄마표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엄마가 영어가 너무 약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 얘기를 드려볼까요? 저는 수학이 엄청 약합니다. 저는 수능 세대인데요. 수능을 볼 때 80점 만점, 수학이 80점 만점이었는데 30점을 넘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17점, 24점 이 정도로 수학이 약한 사람입니다. 수능 시험 볼 때도요. 30점 맞았나? 잘 맞았죠? 네. 평소보다 잘 나왔어요. 그렇게 맞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영어 못하는 거? 그냥 여러 가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것 중에 그냥 하나를 못할 뿐인 거예요. 근데 영어에 자신 없는 어머님들이 유독 자신감이 없으세요. 근데 그냥 많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저는 수학, 그렇게 못하고, 지금도 잘 못하고 싫어하지만, 그냥 당당하게 해요.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엄마 수학 약한 거 알잖아. 엄마 수학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엄마는 수학이 약해. 영어는 잘해. 이거는 이제 수학은 더 노력해야 되고, 영어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내 단점도 그냥 오픈을 하고, 편하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영어 실력에 문제가 있나?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아이들은 수학을 굉장히 이제 못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엄마표로 파닉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시도를 해보다가 이내 포기하고 학원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파닉스를 학원을 다닌다는 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듯이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요, 그때 파닉스를 떼는 게 좋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엄마가 안 될 것 같아서, 엄마가 자신감이 없어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파닉스에서 가장 좋은 교재는 스마트 파닉스 있어요. 4권까지 나와 있고요. 각 권마다 워크북이 있는데요. 워크북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으면 더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고요. 그냥 본책 만 교재로 활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랑 같이 써보고 뭐 연습하기 위해서 그냥 공책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저는 가능하면 사지 말고 해결하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본책만 샀고요. 이면지 같은 거 옆에다 놓고 하나씩 연습을 해봤어요. 아이가 준비가 됐는가를 확인을 할 때는요. 파닉스 1권, 스마트 파닉스 1권에서 보면 주요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cat이 나오죠. C-A-T. 그럼 C가 크 소리가 난다는 거, 그거를 아이가 이해를 하느냐, A가 에 소리가 나고 T가 트 소리가 난다는 걸 이해를 하느냐를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cat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단어로 bat가 나올 거예요. 즉 C랑 B만 달라지는데 요거를 읽을 수 있는가, 적용해서 읽을 수 있는가 읽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얘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요. 아직 아닌 거예요. cat를 읽은 애가 bat를 읽어요. 그러면 얘는 준비가 된 거예요. 얘는 진도를 나가셔도 돼요. 거기에 보면, 책에 보면 그런 식으로 자음 하나만 바꾸고 모음 하나만 바꾸어서 계속 읽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단어들, 아이 수준에서 다양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cat가 고양이인 거를 외우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어른들 중에서 고양이가 cat인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언젠가 알게 될 단어고요. 파닉스를 할 때는요, 거기 나와 있는 단어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C가 크 발음이 난다는 거,
B가 브 발음이 난다는 거, 요거를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1단계예요. 그렇게 쉬운 것만 나와요. 그러면 1, 2, 3, 4단계를 같이 한 번에 사가지고, 물론 한 번에 사면 배송료가 줄어들지만 사는 건 좋아요. 4권까지 사는 건 좋은데 사놓고 애한테 보여주고 부담을 갖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1권만 계속 하세요. 아이가 준비가 될 때까지 1권을 하시고 1권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가 원리라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H가 히읗 발음 난다는 거를 배우고 나면 hat를 또 발음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이 적용이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슬쩍 넣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1년을 기다렸어요. 초2 때 2주 만에 싹 됐어요. 이제 된 거예요. 얘는 충분히 준비가 된 아이한테는요, 히바닉스가 6개월이 아니라 2주 만에 끝날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그때 포기를 안 하고 1년 동안 계속 붙잡고 있었어도 결국 파닉스를 떼는 시기는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이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이 학습 능력이 준비가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 욕심내지 않고 접었던 건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파닉스를 안 하는데 그렇다고 영어를 다 접으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네. 파닉스는 영어를 해가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가지 영역 중에 겨우 읽기에 해당되는 한 가지 영역일 뿐인 거고요. 영어 자체에 대한 노출, 즉 듣기 노출은요, 꾸준하게 계속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계속 듣기 노출을 하고 있는 중, 즉 동영상을 통해서, 영어 만화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으로 흘려듣기 노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에서 파닉스를 들이밀어 봤더니 안 되더라. 그럼 다시 꺼내왔다가 계속 동영상을 보라고 하고요. 그 상태에서 1년 후에 시도했을 때, 네, 바로 아이가 딱 받아들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만큼 영어에 더 노출되기도 했고요. 학습 능력도 1년 만에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아이가 파닉스가 친구들보다 늦었죠. 벌써 4살, 5살에 영어책을 읽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그런데 그렇게 늦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늦었나요? 안 늦었어요. 네. 파닉스를 늦은 것과 영어책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과는,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아이가 자기만의 때에 파닉스를 떼고 나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아이만의 속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거, 네, 결과적으로 수능 시험을 볼 때 영어 독해 지문 있잖아요. 막 이만큼씩 지문이 나오죠. 이 지문을 쭉 이렇게 읽어내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독해력을 가지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읽다가 막 몰라서 다시 처음부터 읽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쭉 읽어내릴 수 있는 독해력은요, 네, 파닉스를 빨리 떼고 늦게 떼고로 전혀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마음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학년인 친구들, 이제 아직 파닉스를 시작하지 않는데 나이는 3학년 정도 됐다, 4학년 정도 됐다, 그러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영어 시간에 조금, 네,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3, 4학년 되면 이제 파닉스를 대부분 친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책을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읽는 법을 모를 경우, 물론 읽고 쓰는 건 5학년부터 나오지만요, 이미 읽고 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3, 4학년 수업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친구들은 조금 속도를 내서, 네, 요럴 때 뭐 학원에 2개월 단기 과정 같은 거, 그런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왜냐? 이미 학습 능력이 준비가 된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방학 때 시간이 있을 때 엄마랑 스마트 파닉스 4권을 쫙 그냥 훑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눈으로는 분명히 영어책을 보고 있는데 파닉스가 제대로 된 아이인가 확인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 그리고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저희 휴직했을 때, 저희 아이가 2학년 때 파닉스를 떼고 이제 영어 독서를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갈 때, 제가 집에 있고 애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저희 아이 친구들을 수요일에 학교 일찍 끝나니까 저희 집에 오게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간식을 먹고 영어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냥 이제 돈 안 받았어요. 네. 그냥 공부방처럼, 네, 공부방처럼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영어, 자기 할 거를 엄마한테 챙겨 보내달라고 해서요, 와서 1시간 동안 같이 영어 공부를 하고 돌아갔거든요. 저희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걔네들도 재미있게 잘 했어요. 근데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게, 아주 좋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네, 못 읽더라고요.
영어 문제 좀 어려운 거 갖고 와서 풀고 있는데 정작 이걸 읽어보라고 했더니 읽는 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는 모를 수 있었던 게 학원에서 계속 레벨이 올라가니까 아이가 당연히 읽고 쓰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파닉스 안 되는 거를 하나하나 교정을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미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노출이 많이 돼 있던 친구니까 금방 교정이 됐어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쳤으면 계속 그 상태에서 그 제대로 책을 읽을 수 없는 단어를 자신감 있게 읽을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레벨만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려면요. 아이가 영어 책을 읽을 때 한 번, 그러니까 한 쪽이나 한 두 쪽, 혹은 ORT 1단계처럼 굉장히 그 글밥이 적은 책들의 경우에는요, 소리 내어서 낭독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너무 어떠시냐면, 읽어봐.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우리도 뭐, 누구 앞에서 그렇게 읽고 싶은가요? 내 발음 나도 마음에 안 들고, 나도 자신감이 없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엄마는 계속 설거지를 하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애 옆에 붙어 있지 마시고요. 바쁜 척, 잘 안 들리는 척을 하시면서, 한 번은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그다음부터 눈으로 읽어. 라고 해놓고는 안 듣는 척을 하면서, 이제 귀를 이렇게 열고, 아이가 그 소리내서 읽을 때 발음에 문제가 있는가, 혹은 멈칫하는 단어가 있는가,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고, 이게 발음이 유창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아이가 파닉스의 원리를 가지고 이 단어를 읽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수준의 책을 시키셔야 돼요. 어려우면 엄마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잘 하는 거야, 어쩐 거야 라고 모를 수 있는데 엄마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책을 한번 읽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파닉스가 제대로 된 아이들은요, 뜻은 모를지언정 줄줄줄줄 읽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파닉스 된 거예요, 얘는. 네. 어떤 글도 읽을 수 있고, 읽는 방법을 알고 있고, 쓸 줄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스펠링을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도 듣기만 하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왜냐? 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네. 아이가 꽤 글밥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읽을 때 더듬거려요. 그러면 뭔가 파닉스의 원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스마트 파닉스를 다시 한번 풀어주는 것도 좋아요. 지금 영어책 진도 때문에 마음이 급하신가요? 그것보다는요, 파닉스 제대로 점검하고 요거 넘기고 올라가야 돼요. 한글이랑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아이가 소설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요, 결국에는 다, 네, 어디쯤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야 될지 모르거든요. 초기에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점검을 하시고, 그거 아니어도 하루에 한 권이나 한쪽 정도의 낭독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의 발음이 이렇게 좀, 아이가 발음을 해보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스피킹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피킹 연습을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발음으로 이제 그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스피킹 연습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고요. 계속 읽으면 목 아파요.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만, 네, 그 소리 내서 읽으라고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둘째가 아직 파닉스를 못 뗐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중에 있어요. 스마트 파닉스는 챙겨오지 못했고, 그냥 이제 첫째 때 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거 있어요. 맨날 S 써놓고 S, A, T 이렇게 써놓고, 이제 뭐 S 할 때 뭐 이렇게 하면서 스 소리가 난다. S 할 때는 스 소리가 나고, 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기회 될 때마다 알려주고,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영어 간판들 있으면, save라는 단어가 있으면 저 단어를 처음에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S가 스 소리가 난다는 걸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더불어 하고 있는 거는 파닉스에 관한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영상들이 몇 가지 중에서 아이들이 파닉스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좀 강조해서 뭐 D, C 이렇게 집중, 그 캐릭터만 집중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제가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아이가 혹시 파닉스 책으로 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원리를 정확하게 엄마가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상황이라면요, 이 영상이라도 자주 틀어주시면 요걸로 파닉스를 뗐다는 친구들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네, 꼭 스마트 파닉스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이 영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파닉스 언젠가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코 네, 서두른다고 파닉스 빨리 뗀다고 네, 아이가 진도가 팍팍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닉스 단계에서는 아이의 때를 기다려 주시고요. 네, 준비된 아이가 쉽고 재미있게 파닉스를 떼고 결국 쭉쭉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속도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거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파닉스 뗄 때, 좀, 요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리고 스마트 파닉스 요렇게 썼다. 혹은 유튜브 영상 이것도 좋은 거 있어요. 라고 하시는 것들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카페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주신 내용들은 싹 정리해서 카페에 올리고 그 카페를 보고 또 네, 그걸 보고 정리하시고 카페에서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렇게 정보를 좀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네, 거대한 책이 한 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우리의 정보를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닉스 고민하시는 분들 또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 중에서 고민되시는 분들 이렇게 막혔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는 것들 있으면요 또 고민으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